탐구는 이게 물론 각 개인의 이 선택 과목은 다르지만 한 선택 과목별로 등급이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 점수나 백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탐구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탐구는 딱딱딱 떨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에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윤리화 사상을 했는데 36점을 받았다. 그럼 36점을 받아서 2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이 친구가 3점짜리 2개를 더 맞거나 2점짜리 3개를 더 맞추면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제가 이번 시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1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생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5점을 받았다. 45점을 받아갖고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45점 받아서 2등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공부를 하면 얘가 1등급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궁금할 수 있잖아. 우리 집에는 우리의 성적표밖에 없으니까. 45점이면 2개밖에 안 틀린 건데 얘가 이래도 1등급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춰서 47점이 되거나 아니면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서 48점이 되면 1등급이 되는 거구나.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네. 이렇게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기 위에 있는 최고점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점. 자, 최고점이라는 부분 이렇게 보세요. 최고점이라는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저 최고점이라는 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숫자 5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5나 한글로 5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최고점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여기 이제 저희가 그 분석지랑 막 드렸잖아요. 지금 분석지랑 막 이런 거 드렸어요. 분석지랑 막 이런 거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석지 저희가 배포해드린 분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석지를 보시면서 어떤 거를 자기 분석지가 있잖아요. 그 분석지를 쓰는 것, 그러니까 자가 분석지라고 해서 이렇게 양식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내가 뭐 조금만 더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내 등급이 바뀐다. 그게 아이한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두 문항을 더 맞히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등급을 바꿀 수 있다. 그거를, 동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수경 원장님께서 학습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학습 컨설팅 하다 보면, 애들이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애들의 성공도가 굉장히 높아요. 출발하는 성공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부분에서 야 여기서 네가 실수라고 생각한 세 문제만 더 맞추면 네가 등급이 바뀌어 이런 걸 보여주려면 이게 등급 컷이 어땠어 이런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등급 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최고점은 최고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의 표준 점수죠. 만점의 표준 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으면 76점인데 표준 점수가 원점수 만점을 받으면 윤리와 사상은 원점수 만점을 받으면 80점이다. 표준 점수가. 근데 생명과학 원은 원점수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72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평균에 반비례해요. 평균에.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은 평균이 되게 낮았다. 생활과 윤리는 평균이 윤리와 사상보다는 높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탐구에 보면은 여기 화학원이 85잖아요. 85. 그러니까 화학원이 평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평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만점을 받는 평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의 가치가 만점의 가치가
쉬운 시험의 만점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시험의 만점의 가치와 평균이 낮은 시험의 만점의 가치를 비교하면 평균이 낮은 시험의 만점의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 표현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이라는 거는 그 표현 점수 최고점을 말하는 거고 원점수 만점 기준의 표현 점수 최고점이다. 아까 이제 국어는 표현 점수 최고점이 159였고 수학은 15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그래서 이번 시험만 가지고 보면은 사회탐구가 전반적으로 과학탐구에 비해서 높은 최고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탐구의 원점수 평균이 과학탐구의 원점수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이 쉬웠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과목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월 학평과 난이도와 응시자에 따라서 그래서 난이도와 응시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선택 과목을 최고점이 높은 거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등급 컷이 낮은 쪽의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과목 선택의 절대적 기준은 잘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좀 있거나 관심이 좀 있거나 이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이 저랬구나. 우리 애가 어떤 과목을 되게 못 봤는데 그 못 본 것이 등급컷이 저렇게 낮거나 평점 최고점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못 볼만 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요. 자, 어떤 시험이 더 어려운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오답률 탑5입니다. 오답률 탑5입니다. 오답률 탑5인데, 100분위는, 따뜻한 얼음님, 100분위는, 이거 지금 답을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건지, 한번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답률 탑5 다섯 문항이 있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두 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험이고, 이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아니요. 사문하고 생명 말고, 사문하고 생명 말고 요게 한 시험이고 요게 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시험인 건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개 과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따뜻한 얼음님 그게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100분위는 이제 인원 가지고 하는 거죠. 인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어렵다 쉽다로 가지고 무조건 딱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적으니까 인원이 적으니까요. 인원이 적으니까 화원이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100분위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들 오른쪽이 더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시나요? 네, 오른쪽이 더 어려운 시험이다. 근데 이 오답률은 자, 오답률은 저게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평균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을 구성하는, 이거는 이제 수험 문제 중에서 5문제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최고점은 왼쪽이 더 높아요. 특이하죠? 어떠세요? 이 결과가 좀 배반되지 않아요? 좀 배반되는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오른쪽이
지금 오답률로만 보면 더 높잖아요. 예, 오답률로만 보면 더 높은데, 그쵸? 예. 여기는 최고점 왼쪽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왼쪽 시험들은 자, 왼쪽 시험들은 오답률이 높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 떨어지는 거죠. 왼쪽 시험들은. 그쵸? 그러니까 중간의 계층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균이. 근데 오른쪽 시험들은 오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원점수 평균과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왼쪽 시험들은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 시험은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애들이 오른쪽 애들이 학습 능력이 더 높고 왼쪽 애들이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왼쪽 시험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고 오른쪽 시험의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좀 더 높은 상태다. 그래서 하위로 보면은 로우 5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로 보면은 왼쪽 시험의 오답률이 오른쪽 시험의 오답률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왼쪽과 오른쪽이 사문과 생명과학이 아니라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묵묵히님,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죠. 네. 이게 구성원의 질의 차이인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구성원의 질의 차이인 겁니다. 이 내용의 저작권은 수경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수경 원장님이 컨설팅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훔쳐왔어요. 제가 훔쳐왔는데 이게 두 선택 과목이 다르잖아요. 두 선택 과목이 다른데도 이게 똑같이 저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재수생이 이걸 올린다라는 게 아니고 재수생이 이걸 올린다는 게 아니고요. 재수생이 이걸 올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학습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학생 애들도 학습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단 자체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되셨나? 그러니까 구성원의 질이 좋아진다고.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3월보다 11월 수능까지 가면 이게 더 좋아지잖아요. 애들의 그런 구성 자체가. 뭔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낮으면은 이 오답률이 이렇게 낮으면은 1컷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오답률이 이렇게 높으면 1등급 컷이 어떻죠? 오답률이 이렇게 낮아서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1컷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쉬운 시험이니까. 왜 낮아야 되지? 쉬운 시험은 1컷이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자, 다시요. 그냥 이거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걸 버리고, 쉬운 시험은 1컷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쉬운 시험은. 쉬운 시험은 1컷이 높잖아요. 쉬우니까. 쉬우면 쉬울수록 1컷이 높잖아요. 그쵸?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26년 3월하고 2호 수능하고 비교를 하면
이 26년 3월이 오답률만 보면 더 쉬운 거니까, 그쵸? 네, 오답률만 보면 더 쉬운 거니까 얘네가 더 일컷이 높아야 되는데, 되셨나요? 응, 응. 근데 실제로 그런가? 막 얘가 보면 얘가 더 일컷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일컷이 더 높아야죠. 일컷이 더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명과학원은 높은 게 맞아요. 생명과학원은 높아요. 그런데 사회문화는 오히려 더 낮아요. 그쵸? 예. 이제 앞에 걸 다 지우세요. 예. 앞에 거를 다 지우세요. 앞에 거를. 앞에 설명했던 걸 다 지우십니다. 일단. 예. 앞에 설명드렸던 걸 다 지우시고 이해한 걸 다 지우십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응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되냐면은 수능 가면 점수가 떨어지네. 아, 어떡하지? 이 반응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수능 가면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진대. 그러면 어떡하지? 이 반응이 되면 안 돼요. 이 반응 하셨던 분들 계시면 0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이 반응 하셨던 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자신의 탐구를 과신하지도 폄하하지도 마시라. 되셨죠? 지금의 탐구를, 자신의 탐구를 과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폄하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차곡차곡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에 이 초점을 둬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역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차곡차곡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생명과학 원이요. 자, 생명과학 원이, 3월 학평의 2등급 컷이요. 여유 되시는 분 써주세요. 3월 학평 2등급 컷이 41인데, 작년 수능 2등급 컷은 42예요. 그리고 3등급 컷에 가면은 3월 학평 3등급 컷은 34인데요. 작년 수능 3등급 컷은 37입니다. 사회문화도요. 3컷을 보면 사회문화 3컷을 보면 작년 수능은 38인데요. 올해 3월 학평은 29예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저렇게 낮아도 등급컷이 되게 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3등급을 받았다고 됐어. 최저를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능까지 가면은 다른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재수생이 들어와서 무조건 재수생이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막 하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잖아. 상대평가니까. 그쵸? 네,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력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등급컷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등급을 받고 3등급이 굉장히 낮은 쪽에 있어서 3등급을 받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쉬운 시험에서 뭐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또는 내가 2등급이 목표였는데 1등급을 받았어. 그거를 폄하하지도 말라는 거죠. 아, 그러면 수능 가면 더 떨어질 거야. 아니, 더 떨어질지 모르지. 왜냐하면 딴 애들 공부하는 만큼 나도 공부할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폄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의 그 탐구 성적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는다. 되셨죠?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